하면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게 상대시가 배웠잖아요. 상대시가 공부하셨죠. 상대시가 옛날 뭐 구지가라든가 공무도화가 이런 건 들어보셨죠? 기억 안 나요? 구지가, 공무도화가 이런 게 옛날 시가거든요. 거부가 머리를 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왜 안 들으신 것처럼. 공무도화가는 저희마 물을 건너지 마오 이문 마침내 물을 건너셨네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가신님을 어이할고 뭐 이런 거 있죠. 그 다음에 항조가 있었죠. 항조가 뭐 펄펄 나는 적개꼬리 암수서로 정다운데 외로워라 이내 몸은 니와 함께 돌아갈고 유리왕이 졌잖아요. 유리왕. 이거 공무도화가는 이제 백수광부의 처가 졌다고 하죠. 백수광부의 처가 이게 한 거를 이제 여옥이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뭐 대충은 알잖아요. 그리고 이제 구지가라는 거는 이제 이게 일종의 구지가라고 하는 것도 이제 구지봉이라는 곳에서 왕의 출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. 김수로왕 아시죠? 김수로왕의 출현을 그러니까 수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머리 숫자에 드러낼 노자예요. 수로라는. 여러분 김해 아세요? 김해? 김해 나중에 김해 혹시 김해 갈 일 있다. 김해는 그렇게 크게 갈 일이 별로 없죠. 김해평야 보러 가기도 그렇고. 근데 공항에 내려. 김해에 갈 일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이 가야 될 때는 국문학을 내가 공부한 사람은요. 일부러 가지는 마세요. 제가 일부러는 안 권합니다. 김해에 갈 일 있으면 반드시 여기 그 김수로왕 뭐 유적지 뭐 이런 걸 치면 나와요. 거기를 가야 돼요. 내가 국문학을 전공했는데 이런 데도 안 갔다. 말이 안 되거든요. 거기 가서 그걸 느껴야 돼요. 내가. 그런 게 그래서 여러분 국문학을 한다는 건 정말 좋은 거다. 제가 필드웍이다 이런 말 했죠. 그러니까 사람들이 국문학을 하면 그냥 안에서 공부하는 것만 국문학이라고 생각하는데요. 국문학 자체가 필드웍이에요. 내가 야외에 가서 실제로 답사도 하고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. 근데 문제는 이런 답사도 그냥 여러분이 뭐 아무 배경 지식이 없이 공부하면 의미가 없어. 가봤자. 뭐 어느 정도의 배경 지식을 내가 공부한 다음에 이걸 가면 되게 좋다는 거죠.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 상대 시가부터 시작해요. 이 고전이라고 하는 것은. 이건 아시죠? 뭐 여러분 이제 고전의 이해라든가 이런 공부했는데 그래서 이 상대 시가가 이제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뭡니까? 향가. 가장 기본적인 향가, 그 다음에 고려가요, 경기체가, 뭐 경기체가하고 이제 같이 시조가 나오는 거고, 그 다음에 합장, 조선시대 나오죠? 가사, 잡가. 간단하게 이야기 이렇게. 제가 이제 계보를 쭉 한번 지금 고전 공부를 해야 돼서 여러분에게 계보 나쁜 건 아니죠. 이렇게 알면. 그래서 이런 계보를 알고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. 뭐든지 여러분 공부를 한다는 거는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 좀 어느 정도는 선행돼야 돼요. 배경 지식도 없이 막 들어가면 이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작할 때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. 향가라는 것은 신라의 노래잖아요. 맞죠? 신라 시대 사람들이 만들어가지고 노래인데 주로 이제 불교적 노래가 되게 많다고 그랬죠? 불교 노래가 되게 지배적입니다. 그래서 그 균여대사가 지은 그 균여전 있잖아요. 균여전도 다 불교 노래예요. 근데 되게 재미없어요. 제가 예전에 균여전 한번 공부를 해봤는데, 야, 인내심 테스트예요. 인내심 테스트. 이걸 공부하기 너무 힘들어요. 그러니까 깊이 있게 향가 전공자 아니면 하여튼 그러니까 여러분 뭐 굳이 균여전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. 그냥 우리말로 된 것만 읽어보세요. 하여튼 균여전이 재미는 없어요. 열심히 불교 정진하라 뭐 이런 이야기예요. 불교적인 게 되게 많고 그 다음에 화랑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. 한 가지. 맞죠? 그리고 유교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. 혹시 유교에 대한 향가가 뭐였죠? 기억나세요? 향가 중에. 그렇죠. 안민가다. 안민가.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노래. 이 안민가는 누가 지었죠? 충담사가 지었어요. 충담. 그러니까 충담이라는 게 충성스러운 이야기라는 뜻이거든요. 충담.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. 한가를 공부하면 재밌는 게 뭐냐면 충담사라고 이 스승사자를 붙여요. 스승사자. 옛날에는 이 승려들이 다 스승이에요. 스승.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장수 숫자인가 아세요, 여러분? 몰라요? 이게 장수 숫자예요. 장수 숫자. 장수들을 집합시킬 수 있는 사람이 스승이에요. 말 돼요? 한자 되게 재밌다니까 공부하면. 그러니까 이건 왜 이거냐? 이게 수건이에요. 수건. 여러분
옛날에 야영 같은데 막 이렇게 그 군인들 전쟁하면 수건 같은 거 막 있지 않나요? 깃발 같은 거? 그런 게 있고, 요거는 뭐냐면 이 진영이야, 진영. 이쪽의 진영과 이쪽의 진영. 이걸 연결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이제 수건도 있어. 그 장수들을 집합시키는 사람이 스승이에요. 말 되죠? 옛날에 스승은 이렇게 가르치는 스승이라기보다는 장군들을 집합시키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. 원래. 그래서 그 충담사라고 하는 경우도 그 옛날에는 화랑들을 집합시켰잖아요. 그렇죠? 화랑이 있으면 이 사스님들이 집합을 시켰어요. 어쨌든 그러면 이 충담이라는 게 본명이냐 아니면 이 사람이 충성스러운 이야기를 많이 해서 충담사냐 그건 몰라요. 알 수가 없어. 이게 재밌는 거예요. 이게. 그러니까 공부라는 거는 여러분 이제 국문학이라는 거는 수학하고 달라서 엠비겨티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충담사가 본명일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정말 충성스러운 이야기를 많이 해서 충담사일 수도 있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향가라는 것이 이제 신라시대에 등장하는데 불교적인 거, 화랑 이야기, 유교 이야기 이런 것들이 있다. 지금 뭐 자세히 이야기할 건 아니니까. 그리고 나서 이제 고려 가요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. 맞죠? 고려 시대로 가면. 그래서 고려 가요는 주로 남녀 상열지사라고 하는 게 많이 나옵니다. 남녀 상열지사. 남자 여자가 서로 즐기면서 부르는 거예요. 이거 남녀 상열지사라고 해요. 들어는 보셨죠? 아마 이제 이런 공부하다 보면 뭐 사랑 이런 거 편에 좀 나올 거예요. 남녀 상열지사가 나와. 그래서 뭐 쌍화점 같은 거 대표적인 게 쌍화점 같은 경우는요. 이 쌍화점 기억나세요? 혹시 뭔 뜻인지? 이게 도투락 만두 가게예요. 도투락 만두 가게. 양쪽으로 꽃이 있어. 요즘 말로 하면 도투락 만두 가게 갔는데 그 집 주인이 내 손을 잡았다. 뭐 우물가에 갔는데 우물의 용이 내 손을 잡았다. 뭐 이런 얘기거든요. 그렇잖아요. 또 절에 갔는데 절의 스님이 내 손을 잡았다. 뭐 그런 이야기예요. 그러니까 손을 잡았다라는 것은 그냥 비유적인 거지. 그렇죠? 제가 말 안 해도 아시겠죠? 그러니까 고려가 다 썩었다 이런 이야기. 고려가 다 썩었다는 것을 손을 잡았다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그런 게 대표적인 남녀 상열지사다. 물론 남녀 상열지사만 있진 않아요. 고려 가요가. 근데 고려 가요를 공부해 보면 대표적인 게 남녀 상열지사가 되게 많다. 뭐 이거 말고도 뭐 이제 부모님에게 뭐 충효를 드리는 노래라든가 뭐 상저가 같은 거는 방아 찢는 노래거든요. 이거는 남녀 상열지사가 아니죠. 내가 중기둥 방아를 지어가지고 거친 것은 내가 먹고 좋은 거는 부모님께 드리겠다. 뭐 이런 얘기거든요. 상저가 뭐 사모곡 되게 많은데 대표적인 게 이렇다. 아시겠죠? 경기체가는 뭐냐면 경기체가의 경기. 여러분 우리가 경기체가 이렇게 쓰잖아요. 그래서 사람들에게 경기체가의 경기가 뭐예요? 그럼 여러분 다 경기도죠. 경기도 산다. 경기도인 줄 알아. 경기도에서 부르는 노래 아니에요? 이게 아니라 경기라고 하는 것이 광경이라는 그러니까 한자로 쓰면 이 광경 경자에 이 글기자거든요.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몇 기라고 돼 있고 그 기라고 될 거예요. 경기가 좀 기자가 어려워요. 그러니까 광경 그거. 뭐 경기 한자 어려우면 안 쓰셔도 되는데 경기가 그런 뜻이거든요. 광경 그것 이런 뜻이거든요. 그러니까 광경 그게 어떻습니까?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광경 그게 어떻습니까? 이게 경기체가. 이해가시죠? 경기체가. 그래서 이 경기체가는 주로 누구의 노래예요? 자, 고려가요는 평민들의 노래였죠. 고려가요는 평민의 노래예요. 근데 경기체가는 양반들의 노래. 고려가요는 뭐라고요? 양반들의. 경기체가의 대표적인 게 뭐죠? 경기체가의 대표적인 작품 뭘까요? 한림별곡. 그렇죠. 한림별곡이에요. 한림별곡. 그래서 한림별곡은 한림이라고 하는 곳에 여러 유학자들이 불렀던 노래거든요. 그러니까 이 한림 제2부라고 해서 한림이라는 이제 직책이에요. 여러 유학자들이에요. 이 여러 유학자들이 부른 노래인데 이거 보면 어떤 이야기냐면 이런 거예요. 어떤 사람이 이제 요즘 말로 하자면 이런 거예요. 너 뭐 오이채, 가지채 이런 거 쓸 줄 알아? 요즘 말로 그런 거예요. 필체를 쓸 때 난 이런 글자 쓸 줄 아는데 너 이런 글자 쓸 줄 알아? 또 나는 이 책 저 책 막 다 갖고 있어. 너 이런 책 있어? 쉽게 말해서 그런 뜻이에요. 되게 잘난 체 하는 이야기 양반들이. 그게 한림제유, 한림별곡입니다. 자, 여기까지 아시겠죠? 이게 경기체가. 고려가. 시조는 언제 그러니까 이 고려가요도 고려시대 생기고요. 이 한가는 신라 때 시작해서 고려한 중기까지 예종 시기까지 가는 게 한가고 고려가요는 고려 때
고려 때하고 조선시대 없어져요. 그 다음에 경기체가는 고려 말에 생겨요. 고려 말에. 고려 말에 생겼다가 이것도 조선시대까지 좀 갔다가 거의 고려시대에서 사라지고, 그 다음에 시조는 고려 말에서 조선시대 말까지 가는 거예요. 맞죠? 고려 말에 시조들은 다 어떤 시조냐면 나라를 걱정하는 거. 나라 걱정하는 거예요. 뭐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산천은 의구하되 이런 거 있죠. 그런 시 아시죠? 인걸은 간데없네. 어지버 태평연월이 꿈이런 거 한다. 이게 이제 옛날에 어떤 고려시대의 그런 풍광이 지나가고 조선시대로 가는 그 모습, 이걸 이야기하는 게 시조고요. 여기까지 알겠죠? 그런 것들을 주로 가리킵니다. 물론 이제 조선으로 가면 다른 걸로 가는 거고, 악장은 뭐냐면, 악장은 요즘으로 말하면 떴다방이라고 부릅니다. 떴다방이라고 해서, 이 악장은 이제 축포를 터뜨리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조선이 개국이 되니까 조선에 대해서 막 칭찬하고 조선의 왕에 대해서 칭찬하는 게 악장이에요. 아시겠죠? 조선이라는 게 생겼다. 그 다음에 뭐 태조 이성계가 어쩌고 뭐 이런 거 칭찬하고 이런 이야기예요. 그 광경 이야기하고 뭐 조선 이야기하고 그런 게 악장이고요. 그럼 가사는 뭐냐? 이것도 고려 말에 생겨요. 고려 말에 생기는데 가사는 그 시조를 길게 늘어 뺀 거예요. 위에 가죠. 3434라고 하는 시조가 길게 늘어 빼서 이어지는 게 가사. 그리고 마지막으로 잡가라고 하는 게 생기는데, 이 잡가는 잡스러운 노래라는 뜻이에요. 잡스러운 노래. 잡가, 말 그대로 잡스럽다 이런 뜻인데, 요 잡가가 오늘날에 뭐의 어원이 됐은 줄 아세요? 오늘날에. 대중. 그렇죠. 대중가요. 유행가의 어원이 되는 거예요. 왜냐하면 잡가의 끝에 보면 막 하고 막 이렇게 빼잖아요. 이게 어원인데, 엄밀히 말하면 이 향가가 대중가의 어원. 여기 향가에 보면 뭐 이렇게 가는 거 있죠. 끝에 어쩌고 이렇게 나오잖아요. 이런 게 요즘에 트로트 같은 거 보면 하고 막 빼잖아요. 뭐 사랑은 얄미운 나비인가 봐라든가 하여튼 하고 빼잖아요. 요거의 가장 시초는 향가예요. 향가. 그리고 이게 쭉 향가가 고려가에도 동동다리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. 네. 그 다음에 경기체가에도 나오고, 시조에는 이제 어지버라든가 이런 게 나오죠. 그리고 뭐 악장도 그렇고 가사도 그렇고 여기 다 끝에 있는 말들이 나오거든요. 그리고 이제 잡가로 이어지는 거예요. 잡가는 잡스러운 노래. 근데 잡가는 되게 어떤 노래가 많냐면 사랑 노래가 많아요. 잡가는 거의 보면 10편 중에서 한 8, 9편이 다 사랑 노래, 사랑과 이별. 여러분 지금 트로트 노래를 보면 대부분이 사랑 노래 아닌가요? 물론 이제 부모님 이야기도 있고 그렇지만 뭐 날 버린 남자, 뭐 사랑한 게 잘못이더라, 다 뭐 사랑 이별 아니에요? 이별의 부산 정거장도 그렇고 봐보세요. 물론 이제 부모님에 대한 노래. 예를 들어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국문학을 공부하시면 이렇게 트로트 노래 이런 걸 되게 많이 할 줄 아셔야 돼요. 우리나라 그 가수 중에 이호섭 가수가 아니고 작곡가시잖아요. 이분이 고전문학을 전공하셨는데, 고전문학과 이 트로트의 어떤 이렇게 계보 있잖아요. 이걸 연구해서 박사학위 받았어요. 진짜로. 왜냐면 이분 작곡가니까. 이 작곡이 고전에서 어떻게 흘러가가지고, 저도 뭐 정확히는 몰라요. 제가 그 전공자는 아니니까. 그것이 어떻게 해서 트로트까지 이어졌는지. 뭐 그런 걸 막 음률 뭐 이런 거 따져가지고 박사학위 받았어요. 서강대학교. 그러니까 대단하시죠.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. 그래서 잡가라는 것은 그런 엄밀히 보면 상대 시가의 흐름이 쭉 이어져서 오늘날까지 이어졌다. 물론 이제 이거 말고도 뭐 이야기할 건 많은데, 여러분이 이 고전을 공부를 하려면 이 고전이 어떻게 흘러간지는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서론으로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. 그런 거 아시면 여러분